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3장의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들 중심으로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3장 내용들이 좀 앞에 있는 2장보다는 간단해 보이지만 좀 들어갔을 때 헷갈리는 선지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또 이번 턴도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민츠버그의 분류죠. 핵심 운영 부문, 전략 부문, 중간 라인, 기술 부문, 지원 스텝 이렇게 5가지의 형태로 구분이 되죠. 민츠버그에 대한 선지로 구성하는 가운데 민츠버그란 표현이 빠졌습니다. 이런 거는 선생님 민츠버그인지 저희 모르는데 어떻게 봐요? 이건 제가 선지를 구성하면 실수한 거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지 마시고 1번 문제의 제일 중요한 선지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2번입니다. 민츠버그의 단순 구조 있죠? 단순 구조는 집권화되고 유기적인 형태의 구조입니다. 아직 기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 구조는 맨 처음 신생 조직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요. 하지만 아직 조직이 안정되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동태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이 되죠. 전략 정점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조직에서요. 여기 제일 꼭대기의 제일 꼭대기 최고 운영층들을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했고요. 민츠버그의 기계적 관료제 구조의 핵심적인 조직의 구성 부분은 이 전략 정점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테크노 스트럭처,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죠. 4번.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유형 중에는 기계적 관료제, 에도크라시, 사업 구조, 하지만 홀라크라시라는 조직 구조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단기, 전사, 임,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임시조직 이렇게 5가지가 민츠버그가 제시했었던 조직 유형이었기 때문에 요건 X가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전문적 관료제는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요 작업 부문, 작업 계층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죠. 조직의 일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환경이 안정된 형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민츠버그의 가장 핵심은 바로 폐쇄체제가 아니라 개방체제.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들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 X입니다. 자, 그 다음 기계적 구조는 권위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만 유기적 구조는 권위가 쉽게 도전받는다. 제가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일단 로베이, 그다음 번스와 스토커라는 학자들이 구분했었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권위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했었죠. 조직이 규범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만들어지는 게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권위가 능력의 여부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표현을 했었죠.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기적 구조가 넓은 직무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번스와 스토커가 제시한 조직의 유형 중에서 유기적 구조는 낮은 공식화를 특징으로 한다. 맞습니다. 유기적 구조는 복종집, 복잡성, 공식성, 직권화가 좀 낮은 편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자, 조직 구조의 유형을 유기적인 성격이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일단 기능 구조, 그 다음 사업 부재, 그 다음 매트릭스가 먼저죠. 매트릭스 먼저, 그 다음 수평 구조, 그 다음 네트워크. 이걸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기능 구조와 사업 부재, 매트릭스, 수평 구조가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X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매트릭스 구조에서 각 부서는 자기 완결적인 기능 단위로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하대요. 근데 이거는 매트릭스 구조의 특징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 부재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이 표현은 사업 부재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11번 X가 됩니다. 12번 기능 구조에 비해서 사업별 구조는 사업부 내에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좀 더 신속하게 제품별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별로 변화하는 환경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13번입니다.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높다면 수평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죠. 그래서 업무가 좀 단순화된다.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높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분업이 잘 되어서요. 작업 과정이 전문화되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전문화된다면 당연히 업무는 단순해지죠. 물론 수평적 전문화가 작업 과정의 전문화뿐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의 전문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요. 인적 자원 전문화는 굉장히 드물게 쓰이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 작업 과정의 전문화.
제가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가지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13번 맞는 선지예요. 14번이요. 에도크라시는 구조적으로요. 수평적 분화가 높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에도크라시라고 딱 얘기하고 얘가 수평적 분화가 높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수직적 분화 낮고 공식적 집권화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고요. 블라우와 스콧은 조직의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의 유형을 구분했던 게 아니라 조직의 수혜자, 조직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직이냐,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X입니다. 파슨스의 기능별 조직 유형 중에서 목표 달성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치 조직, 그래서 행정기관이 예시가 되죠. 제가 블라우와 스콧이나 파슨스 이들은요, 사실 기출문제에서는 딱 한 번씩밖에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보실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눈에 한번 바르는 것처럼 외워주실 필요는 있고요. 제가 딴 것보다 파슨스는 조직의 기능을 중심으로, 블라우와 스콧은 조직의 수혜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에치오니는 권력의 유형을 중심으로 구분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일단 1강의 내용들 진행했습니다. 1강이 아니라 벌써 21강이더라고요. 네, 21차 내용으로 진행했고요. 내일은 거시조지 이론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거고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